자, 문제 3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해당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도 1기 확정신고 4월에서 6월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소 어, 제조업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104분의 4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예정신고 시 1, 2, 3월 달에 과세 표준이 6천, 그리고 1기 확정신고 4, 5, 6월 달에 과세 표준이 1억입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는 50%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 1기 예정신고 때는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없대요. 이렇게 없다고 가정한다. 자, 위에 양가로 1번 매입 자료의 면세 매입 물품 모두 가세사업 제조업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4, 5, 6월 달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자, 우리가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한테 매입한 거를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야채나 과일이나 쌀 같은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의제매입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의제매입 금액, 요 금액들을 다 인정받을 수가 있죠.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점 법인의 경우에는 농업인한테 매입했을 때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 매입분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3,900, 2,860, 1,300 요걸 다 더하면 8,0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8,06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매입세액 대상이 되지만 6개월 동안의 매출액 여기 지금 6천하고 1억이니까 1억 6천만 원에 50%, 즉 8천이죠. 요 8천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천만 원 곱하기 104분의 4 했을 때 요 금액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KLF 프로그램 미래테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부가세 신고서가 아니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여기 부속명세서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자, F2번 눌러서 아름통상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취득일자가 문제 보니까 2025년도 5월 15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계산서 선택해 주시고 물품명은 야채, 수량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3,9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율 104분의 4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래처 누가 있죠? 네, 거기 원투식 자재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밑에 클릭하신 다음에 F2번 눌러 주셔서 원투식 자재 선택해 주시고요. 2025년도 5월 31일. 자, 구분은 거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물품명은 과일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자, 그리고 수량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60만 원. 자,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4분의 4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김길동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것도 있죠. 그럼 여기 선택해 주시고 F2번 눌러서 김길동 입력해 주시고요. 2025년도 6월 15일. 자, 그 다음에 농어민한테 매입한 거니까 농어민 매입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명은 쌀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자, 수량은 1, 1300. 자,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그렇죠. 104분의 4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정 신고할 때는 한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확정 신고를 하실 때에는 한도를 꼭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자료에 보시면 1, 2, 3월 달에 과세 표준이 6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월 달에 과세 표준이 1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억 6천에 50%, 그럼 8천만 원 한도인데, 자, 우리가 지금 예정 신고 때는 의제 매입세액 대상 금액이 없으니까 요 금액 3,900부터 1,300까지 다 더한 8,060만 원인데, 한도가 8천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 8천만 원에 104분의 4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단기 매입액 8,060만 원에서 한도액 8천, 요 둘 중에 작은 금액, 여기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죠. 둘 중에 작은 금액 8천만 원에 104분의 4. 그래서 307만 6천 923원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없죠. 예정 신고 때는 의제 매입세액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까지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열려있는 메뉴는 저장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신고, 10월에서 12월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간은 문제 보시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자, 매출 자료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 7억에 세액이 7천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 과세로 입력했을 거고 신고서에 과세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반영됐을 거예요. 그래서 7억 원에 7천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자, 3천만 원에 300이죠. 자, 근데 문제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500만 원과 세액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중복될 때는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7억 안에 그 500만 원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천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2,500만 원만 순수 카드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2,5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상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얼마 있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보니까 35만 7천 원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자, 우리 간주 임대료는 어때요, 여러분?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매출의 건별로 우리가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니까 과세에 기타 쪽에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자생계환서 발급분 영세 매출이 있죠? 1억 원의 세액이 0원이니까 매출의 영세로 해서 영세의 생계환서의 금액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직수출한 게 있대요. 자, 직수출한 게 5만 달러. 선적일의 환율 요거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선적일 전에 환가한 게 있다면 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만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5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세요? 7천만 원이 나오시죠? 그러면 매출의 수출로 입력되는 사항이니까 영세 쪽에 기타에 7천만 원이 반영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매입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이 4억 2천과 4,20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고정재산 매입한 게 1억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4억 2천 중에 1억을 제외한 나머지 3억 2천이 일반 매입이에요. 근데 이 일반 매입 중에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액이 200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거는 이제 불공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매입의 불공제의 경우에 이것도 생계환서 받은 거기 때문에
생계하수 수취분에 포함을 했다가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동시에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냐면, 자, 우선 매입 쪽이죠. 자, 생계하수 수취분 매입 4억 2천 중에 1억 원은 고정자산 매입한 거니까 여기 고정자산 쪽에 금액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자, 매입세액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억 2천에서 나머지 3억 2천만 원이 일반 매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3,20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3억 2천 중에 자, 우리 접대와 관련된 불공제에 관련된 매입이 200에 20이 있죠. 그러면 불공제라는 거는 생계하수를 받았는데 불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생계하수 수취분의 금액이 들어갔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쪽에서 차감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얼마죠? 문제 보시면 접대와 관련된 게 200과 20이니까 200과 20만 원 이렇게 해서 우측에다가 입력하시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계해서 받은 3억 2천 중에 200만 원은 불공제 매입세액이니까 여기 동시에 여기도 2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200이 같이 동시에 입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니까. 자, 그 밑에 보니까 신용카드 매입한 게 3천만 원과 300이 있다라고 나와 있으시죠. 자, 신용카드 매입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900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의 카가나 매입의 현가는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14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우측 하단에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자, 얼마를 반영하면 되겠어요? 자, 신용카드 매입액이 3천인데 그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900이라고 돼 있으니까 3천에서 900을 빼면 얼마겠어요? 그렇죠. 2,100만 원이 자, 매입세액은 그대로 입력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또 고정 매입은 그렇죠. 900에 90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저 볼게요. 자, 기타 자료에 보니까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세를 직접 신고한다. 자, 확정 신고 때 홈택스 신고하게 되면 10,000원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자,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경감공제세액 쪽에 19번 란을 클릭해 주시면 우측이 이렇게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10,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기 애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이 200만 원이 있다. 자, 지금은 우리가 2기 확정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2기 애정신고 때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이 나왔어요. 그럼 예정신고 때는 그걸 돈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것은 확정신고할 때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받고 나머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데 확정신고할 때는 여기다가 21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칸에다가 예정신고 때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세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금액이 200만 원 있대요. 그럼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혹시 가산세가 있는가? 자, 근데 가산세라는 것은 매출세액이 누락된 게 있었거나 그런 것인데, 지금 문제를 쭉 한번 보셔도 매출세액이 예정신고 때 누락됐다, 매출이 누락됐다, 또는 뭐 전자생계에서 발급이 누락됐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가산세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 확인되셨으면 요거를 닫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미래테크의 1기 예정신고서가 작성 마감되어 있대요. 자, 가상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자, 일기 예정 신고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죠. 자,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마감이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자, 그럼 마감되어 있는 거를 전자신고하라고 지금 되어 있으시잖아요. 자, 요거를 닫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전자신고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월부터 자, 일기 예정이니까 3월까지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마감된 거 확인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어, 제작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작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비밀번호는 문제에 보시면 1234, 1234 이렇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넣어주시고 1234, 1234 확인 눌러주시면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홈택스 바로거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안내문이 나올 거, 절차 안내가 나올 건데 이거는 닫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메뉴 안에 여기 지금 홈택스 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메뉴 안에 요 밑에 찾아보기가 있으시죠? 요걸 클릭해서 문제 보면 C 드라이브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맨 밑에 내려보시면 요 ENC로 시작하는 요 번호가 파일 제작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기 눌러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서 형식 검증하기부터 전자 파일 제출까지 순차적으로 클릭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형식 검증하기 눌러서 비밀번호 아까 1234, 1234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시면은 전자 파일 제출하기 클릭하면 이게 제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면까지 보셨으면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메뉴를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은 문제 4번이죠.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문제 4번의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202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한 후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은 요 만원은 자비익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가산세 벌금 낸 건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거대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12월 31일이니까요. 자, 우선은 문제를 보시면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있는 거니까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150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 주시고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보시면은 자, 금액은 2150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니까 요 반대편인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은 2,300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은 것도 있고 또 가산세 낸 것도 있죠. 가산세 낸 거는 차변에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잡손실로 해라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잡손실 51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은 것은 자비익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자비익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 대차 차익을 가지고서 요게 마이너스면 차변에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환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플러스면 대변이니까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매입세액이 더 커서 자, 차변에 미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미수금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세무서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거래처 코드 세무서를 걸겠지만 그게 딱 문제 지문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증권으로 현대전기의 주식 1000주를 자, 취득은 올해 11월 30일 날 취득을 했고요. 취득 원가는 한 주당 12,550원이래요. 자, 이걸 보유하고 있는데 자, 올해 12월 말일 날 한 주당 공정 가치가 15,650원으로 올랐네요. 그쵸? 그러면 12,550원 빼기 15,650원을 하게 되면 3,1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럼 3,100원인데요. 자, 3,100원이 올랐죠. 그럼 3,100원이 올랐고요. 곱하기 주식수가 1,000주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310만 원만큼 이익이 난 거죠. 그럼 그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증가하고요. 그 금액이 아까 310이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이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2만 달러가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지금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얘기죠. 일자별 환율이 나와 있는데 자, 차입 당시의 환율이 1,450원이었고요. 전년도 말의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차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년도 말에 1,200원으로 최종 환율 평가를 했겠죠. 자, 그런데 단기말 현재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른 겁니다. 자, 내가 갚아야 될 차입금 외화가 있는데 환율이 오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차입금이 있는데 환율이 올랐어요. 그럼 그것만큼 나는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외화환산 손실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금액 차이가 300원이고요. 외화 금액이 2만 달러입니다. 그럼 600만 원만큼 지금 손해가 난 거죠. 환율이 변동해서. 그럼 그걸 기말에 수정 분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환산 손실로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60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차입금이 늘겠죠. 자, 근데 외화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넣어 주시고 자, 거래처는 우리은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은행으로 걸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만 원이 많아서 현금가 부족을 처리했었던 이라고 돼 있죠. 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많다는 건 실제 현금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이라고 했을 거고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했을 건데 자, 이 차변의 현금 가부족을 알고 봤더니 자, 4,000원은 현금으로 발견됐대요. 나머지 6,000원은 결산일 현재까지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대변으로 없애주시고요. 현금 가부족을 대변으로 없애주시고요. 자,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차이 금액이 만 원. 자, 그리고 현금이 발견된 게 얼마라고 돼 있었죠? 아까 4,000원. 그럼 6,000원은 내용을 모르겠다. 자, 결산할 때까지 내용을 알 수 없다면 그렇죠. 잡손실로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5번은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은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결산일 현재의 원재료가 8,200, 제공품이 6,500, 제품이 1억 500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제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기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직접 우리가 수동으로 분기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으로 클릭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원재료가 8,20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 인도 기준에 따라 선적돼서 매입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가 200만 원이 불포함됐다. 자, 여러분, 선적지 조건이라는 거는 선적했을 때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면 선적지 조건이란 것은 운송 중에 있는 이 원재료는 구매자께 되는 거죠. 우리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8,200만 원 안에 불포함되어 있으니까 원재료 금액을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8,400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8,400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 제공품은 6,500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럼 이거를 천천히 내려보시면 여기 단기총 제조 비용 안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6,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억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품 500만 원이 요 1억 500에 포함되지 않았대요. 자, 우리가 물건을 또 위탁해서 또 팔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판매해주는 수탁자가 우리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0을. 그러면 이 500도 우리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1억 500에다가 500을 포함해서 기말재고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은 1억 500이 아니라 얼마겠어요? 그렇죠. 1억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제품 재고액에다가 1억 10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 다 했잖아요. 그쵸? 더 이상 할 거 없고, 그럼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요거 클릭하시지 않으면 5번 문제는 분계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전표 추가를 해서 추가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분계 생성까지 해 주셔야지 5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문제 4번 결산 정리 분계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